의석을 전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연세를 맞이하여 남구청에서 직접 업무 보고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청 주요 업무 보고에 의해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정덕입니다. 2026년 병원 연세를 맞아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남구청 및 읍면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운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김경현 산업과장은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 최미숙 경제산업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심재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병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석 구룡포업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대섭 연일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건 오천업장입니다. 저희 공부하십시오. 황명석 대송면장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김동진 동해면장입니다. 저희 공부하십시오. 성주영 장기면장입니다. 저희 공부하십시오. 고준달 호미곶 면장입니다. 저희 공부하십시오. 이승환 상대동장은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하고 공경성 총무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유호성 해도동장입니다. 신순섭 송도동장입니다. 천지롱 청임동장입니다. 이종우 제철동장은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 권수현 총무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송정림 효곡동장은 신병치료차 참석 못하시고 전명자 총무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백은연 대동동장은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 한희경 주민복지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은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나리오 뭐 이래 됐노? 자, 구청장 요 업무 보고 받고 요 시나리오 한 장 받았나 그래 이해해 주시고 자 구청장 업무 보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도 남구청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 방향,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남구청 운영 방향입니다. 남구청은 신뢰와 소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민 행복 남구를 비전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완성하는 신뢰 행정 구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활력 있는 도시 조성,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 복지 실현, 재난 안전망 확충을 통한 시민 안전, 안전도시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산하 전 공직자는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쪽, 3쪽 일반 현황은 유의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답을 찾는 생활 밀착형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읍면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즉답 행정과 기동순찰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남구지역 14개 읍면동 79개소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선거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거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선거를 구현하는 한편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읍명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선거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 편의와 공정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안전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클린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상습 불법 강공물 정비를 위해 구청 및 읍면동 자체 정비만을 운영하여 불법 강공물을 상시 단속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건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강공물 시민 수거 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에 총 1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대수로, 세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신설 및 보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읍면동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께 변화된 쾌적한 환경을 피부로 체감하고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민원 토지 정보과 소관입니다. 신뢰 공감,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다국어 안내문을 도입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민원 대응에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 정비 및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대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능동적인 민원 응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원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 평준화하여 시민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빈틈없는 민원 행정을 완성하겠습니다. 16쪽 지적제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연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22개의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지구로는 장기면 창지 목포지구를, 2026년 사업지구로는 장기면 개원 건국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드론 항공 촬영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거래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임대차에 대한 신고제가 국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수시 안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하여 계약 상호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증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조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수요자 중심 생활 밀착형 복지망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에 대하여 공정하고 세심한 관리로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복지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기초연금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무위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우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여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행정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적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환경과 안심위생 도시구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촘촘한 위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안가, 유원지 등 취약지역에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룡포와 젊음의 거리 등 먹거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빈틈없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청정위생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세무과 소가 납세자 소통 강화를 통한 안정적 지방세 확보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12월 말 기준 징수 목표액
2,877억 대비 102%이 2,94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남구지방세 징수 목표는 2,762억 원으로 도세 877억 원, 시세 1,885억 원입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분 사전 안내와 납기 마감 전 알림톡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통해 자진 납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2026년 지방세 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26조 스마트 체납 안내로 지방세 징수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남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4억, 시세 139억, 총 173억 원입니다. 지난해 2월 체납액 정리 실적은 징수 59억, 정리 보류 30억, 총 89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함께 모바일 체납 안내와 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상습 체납을 건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산업과소가 농가 경영 안정망 구축 및 농업 생산성 증진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벼육묘 농자재 지원 및 토양 개량제 공급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및 영농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로 포장,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확충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 관리를 통해 가뭄과 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을 다져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실질적 농가 소득 증대와 풍요로운 농촌 건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시민 행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걱정을 돌고 시민의 삶에 휴식을 더하기 위해 2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과 생활권 내 재해 위험목을 우기 전에 미리 정비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심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숲 조성과 함께 숲길 및 인도 정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생태 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1쪽 산불 예방 대응 강화로 안전한 도시 포항 구축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산불 없는 안전도시 포항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11개 읍면동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시탑 12개, 초소 무인 방호시설, 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진해대와 감시원 등 178명의 현장 인력을 적재소수에 배치하고 순찰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부터 초동 진화까지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산림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조 건설 교통과 소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도로 유지 보수와 교량 및 시설물들 정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차량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인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해도동 인도블럭 및 자전거 도로 보수를 비롯하여 시가지 도로 및 철강산단 도로 포장, 도로 배수시설 정비, 인도블럭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 CCTV와 단속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6조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입니다. 남구는 관내 103개 소하천의 치수 안정을 확보하고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운영, 소하천 퇴적물 준수,
재예방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 대방 시스템을 빈틈없이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조 건축허가가 소가 건축허가 신속 처리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그동안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부서 간 협의 지연,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사 간 법령 해석 상의 등으로 건축허가 처리 기간 개선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진행 상황 확인 및 전자협의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협의 지연을 방지하고 반복적인 보완 사항 공유 및 업무 연찬을 통해 담당자와 건축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오류 없는 정확하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더욱 신뢰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0조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단순한 미관지혜를 넘어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동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속 가능한 포항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는 우리 남구청장님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들한테 한꺼번에 하는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청 과장 확실히 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원 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저 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 의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효자 상원 간 우리 교가 지금 이제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31일 날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가져와서 이제 실공사는 한 5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포항을 봐서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우회도로 우리 철강공단 쪽에서 우리가 장성동 쪽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로 러시아어 시간에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지만 전에는 좀 주로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청 밀리죠. 예, 예. 본의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큰 뭐고 우리가 우회 도로에도 요소에 막 이거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번 국지도 효자상원 이 다리 공사가 아마 개통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아마 교통 체증이 되리라 눈앞에서 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 대책이 사실상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둔 개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청장님은 건설교통 사업본부에도 계셔봤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충분하게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 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 체중에 대해서 또 교통 단속에 대해서 어떤 원활한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오름 대교가 내일 이제 개통식을 하고 2월 2일부터 정식 개통이 도로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개통되면은 우리 포항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시청 관련 부서와 같이 흐름에 맞춰서 변화된 흐름에 맞춰서 지금 형상 5거리에서
송도 방향의 그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사전 예고를 통해서 이제 불법 주정차를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예고하고 단속해서 이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통지원과라든지 도로과든가 협업해서 그 CCTV 그 단속 카메라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가 돼 있고 그것도 조만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청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좀 더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청장님이 그 답변하신 거는 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개통 뒤에 흐름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전에 그 시뮬레이션도 있었고 경상북도에서 시뮬레이션도 있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통되면은 그 시뮬레이션하고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우리 저희들이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형산강 좋습니다. 그러면 형산강 로타리에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그 지금 현재 그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형산강 로타리 같은 경우에도 신호 체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신호 체계가 되어 있는데 혹여나 이게 이제 그 옛날에 로타리 할 때 청장님 한번 그 겪어봤습니까? 예, 예. 이 저희들이 이제 선진국에 그 우리가 그 견학도 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교통 흐름이 신호 체계가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로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회전교차로 얘기를 하시는 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통량이 좀 어느 정도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 조금 너무 지금 현재 형상 5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로부서나 교통부서에서 그 교차로를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더 혼잡해지지 않나 싶은데 관련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효자 상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요새 지금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덜 됐는데 이 완공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5월 말 경으로. 아니요. 지금 저기 효자에서 형상강 로탈까지 이거는 지금 다 돼 있는데 효자에서 일부 덜 되고 구간이 있습니다.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현재 효자 상원간이 6월 말 경우에 해오름대교가 개통되고 그리고 이제 상원 청하간 또 공사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꺼번에 이제 모든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청장님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이 시비로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맞죠? 예. 국지도지만 시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가지 구역은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반영이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혈류를 보게 되면은 이 동맥에 우리가 사실 막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이 자체가 좀 둔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되는 시점에 국한돼서 본회의를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강 노타리가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검토를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국지도 25호선은 이거는 지하화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국지도 25호선에 대한 지하화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된 것은 없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효자 상원간 도로도 어느 정도 원활한 지금 이제 형상 5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교통량도 많고 구조적으로도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든지 어느 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거 질문이 깁니다만은 이게 이제 효자 상원 이 브릿지 다리가 지금 개통이 내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돼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개통이 되고 사전에 의해서 기반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그 기반 시설 포항시에서 계획을 전혀 잡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남구 쪽에는 그 남구청장의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시정해 나가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아직까지 의무 파악이 덜 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계획 없이 개통만 덜렁시켜 놓으면 시민들 불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를 염려해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지하화를 하든지 어차피 그 21호 이 국지도가 개통이 완전 다 100%그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교통 흐름이 그 약간 그 돈 들어가 해놔는 게 아무것도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 그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예, 다음은 자 조민성. 예, 부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예. 앉아서 해도 되겠는겨? 예, 예.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제가 똑같은 되풀이되는 악순환 이야기를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왜 그러냐면 구도심 지역의 적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변했는데 이것만큼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심 지역의 적재물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청장님, 지금 현 사태를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 폐타이어, 꽃갈콘, 의자 갖다 놨는데 이제 드럼통까지 갖다 놨어요. 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본의원이 몇 가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하얀 선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맞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타이어가 상가지 쌓여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럼통이 있는데 일부 이 지역은 이걸 대처해 놨습니다. 그다음 이 자전거가 차량에 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 자전거를 전체 통하고 이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 10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게 구도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 심재용 과장님이 참 일 잘하세요. 제가 이래 보기에도 잘하셔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정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요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은 그러면 뭐냐면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전부 다 개개인의 내빠이 생각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도심 지역에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구도심 지역에 주차장 하면은 꼭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빈집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범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만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더욱더 강화를 좀 시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원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연일에서 상대까지 도로가 강변선로 도로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상강을 기점으로 해서 고가라든지 지하라든지 강변선로 송도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대책은 포항시의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과 같이 움직여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이러한 주요 의무 보고를 통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조민성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불법 그 노점상이라는 녹상 적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써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원 의원님과 같이 그 우리 형상 오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 본청과 함께 그 해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다연. 양주 앞에 가려가지고 못 봤어.
양윤재 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조민성 의원하고 조영호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해룸대구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됐는데 거기가 이제 개통되면은 좀 고바위도 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저도 이렇게 새벽에 한 번씩 나가 보면 바닷물이나 화로차들이 거기 도로에 전부 다 뿌리고 다녀요. 지금 우리 현실도 지금 우리 송도 가다 보면 좀 개인적으로 화로 예, 화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바닷물들이 도로나 이런 인도를 다 훼손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실제 남구청에서는 한 번이라도 단속이나 계도한 적이 있는가? 지금 이게 해오름대교 개통되면은 더 할 거예요. 그 바람이 그래 세게 부는데 새벽 같으면 잘못하면 블랙아이스 같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남구청이나 여기서 뭐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수요과 뭐 대화를 내서 바닷물을 뿌리지 말라는데 도로에 이런 게 계도가 있는지 단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로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부대 시설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말만 되면 우리 2차선이 도로지 않습니까? 장국 4차선인데 한 차도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면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속 카메라를 만약에 달려고 하면은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벌써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청장님.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도로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럼 해봤으면은 도로가 얼마 정도 막힌다는 게 어느 정도 파악됐을 건데 단속 카메라도 없고 주차 확보도 안 하고 이제 요번에 우리 그 본청에서 그 자전거 전용도로 폐쇄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연락 왔더라고. 주민 설명회를 좀 하자고. 그것도 하는데 한 3년이 넘어 걸렸는데 그럼 이렇게 개통하고 난 뒤에도 이제 다른 부대 시설을 만들기 얼마나 오래 걸릴 건지 빠른 시간에 아니면 청장님이 뭐 본청하고 투입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뭐 해오름대교 뭐 개통 관련해서 주변 시설 그 보안이라든지 그 소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뭐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상 그 관련 부서와 도시의 한 2개의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바닷물 화로차는 예, 계도를 해야 돼요. 예, 화로차는 네, 우리 뭐 단속을 하든지 몇 회 이상 단속을 안 하면은 네. 하나만에 도로 다 파손돼요. 바닷물 알겠습니다. 자체가. 예. 예,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수협과 단속에 화로차 돌려. 조합이라든지 같이 예. 그 협동으로 예. 그 계몽 활동도 하고 예. 단속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다연 의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주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남구 쪽에 구도심이나 좀 유흥업소가 많은 쪽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청소년한테 너무 안 좋은 간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아가씨 얼마, 술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형 간판에 붙여놓은데도 아직까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너무 많다. 근데 그게 학교 한 1km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전광판으로 아예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전수 조사를 해서 좀 안 되는 쪽으로 좀 많이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8일부터 이제 우리 키오스크에 장애인 베리어 프리가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달려는 있는데 뭐 작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다른 데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니까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불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법적인 그런 강공이라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합동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하는데 파악해서 조치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냥 선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은주. 김은주. 많이 섭섭합니다. 예. 그렇지만 발언기에 주셔서 그럼 이해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남구청에서 이제 2가지 쟁점 사항을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자료가 이전과 동일하게 이제 그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치 관련된 부서의 업무 관련된 보고 내용들이 똑같아서 이건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변화가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뭐 과장님 그 팀장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제가 그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1년 동안도 계속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뭐 많이 소통을 했고 근데 다행히 지금 현수막 단속이 잘 되고 있어서 이 점도 시정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표를 좀 봤는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청장님? 한 5만 정도 우리가 적은 걸로 알고 5만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어떻게 되죠? 10%. 10%. 예, 맞습니다. 그 10%인데 지난해 지금 남구의 인구가 45%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또 1%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인구 수로 보면 지금 4,700여 명이 지금 그 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남북구청의 이제 균형 발전 뭐 저희가 의회에서 정책 질의도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했었는데 남구에 지금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북구 위주로 이제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 지역이 그 이제 환경이라든지 산업단지든지 정주 여건이 북구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대로 두면 인구 감소는 또 불가피하고 북구에 또 인구가 또 밀집되면서 그로 인해서 뭐 교통 혼잡이나 이런 문제들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불균형이 심해서 본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구청에서 이런 남구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좀 주체적인 정책 같은 거 아주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보시기에 이게 청에서 주도해서 이런 것들 제안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은 지금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은 됐어요. 그죠? 예산 문제도 계속 지금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작년보다는 뭐 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남북구가 좀 인구도 불균형이지만은 면적도 불균형이고 예산 자체도 불균형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직원들 그 결혼 문제도 남구가 다 지금 모든 게 좀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도 보면은 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구하고 우리가 도로 환경이 철강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도로 관리에 대한 그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확보에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저 주위에 의원 남구 지역에 계시는 그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좀 신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시책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정 방향에 따라 시정 그 목표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구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런 주민들 그 생활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그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거대하지 않아도 실제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이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구청의 장점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뭐 남구의 민원과도 연결되고 주민들의 삶과도 연결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남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좀 변화된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의자 오셨는데, 야, 할 말씀 하시고 그래 있어. 어딨어? 잠깐만, 내 양해 말씀 구했어요. 손 들기 전에 내가 먼저 양해 말씀 먼저 구했다니까. 그래. 뭐 이거는 뭐 정의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그 의장님이 양보를 하시니까
자, 박희정 의원. 자. 네, 발언 요청을 했는데 누군가 양보를 받아야 되는군요. 회의 규칙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남구청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좀 좌불안석이실 것 같아요. 오늘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화재가 나서 이게 아마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번지는 순간 이제 남구청에 비상이 걸릴 텐데 예, 딱 그런 상황에 지금 서 계셔서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시겠다 싶은데 뭐 일단 쓰레기 매립장의 불은 119와 환경국이 대응을 잘해서 지금 현재 진화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주변 산들은 구청에서 지금 뭐 여기서 업무 보고는 하고 있지만 달리 좀 둘러보셨는지요? 오늘 저 아침에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진화하는 걸 보고 우리 산불 진화대 그 24분도 바로 출동해서 이제 그 매립장 바로 인접에 약간 번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덕산 쪽에 살짝 인덕산 쪽으로 약간 이제 들었거든요. 번졌는데 우리 진화대가 나가서 이제 초기 진화를 해서 이제 오전 한 9시 좀 넘어서 초기 진화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는 완료돼 갖고 되는 걸 보고 소방차가 철수하는 걸 보고 저희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구청의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났을 때는 빠른 대응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은 조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향후에도 이게 지금 너무 건조해서 불이 나면 굉장히 순식간에 번질 것 같거든요. 이런 산불이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연기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철동 호동을 비롯해서 인접한 5층까지 아마 그 연기로 인한 어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실 텐데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 말해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장님 말씀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예, 의장님 안무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 예. 임주희 위원장. 예, 네, 정책 질의. 오천지역구 의원 임주희입니다. 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 또 경황 때 없으신데 업무 보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본청과는 다르게 우리 남구청, 북구청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많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과 밀착돼 있고 주민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의 업무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본청과는 좀 다르게 잘게 쪼개어서 또 일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한 다 우리가 업무상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 이제 겨울에는 화재에 대한 대응이 또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여름이 포항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 최근에 21년도부터 캠핑카 같은 것들이 포항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신고를 할 때 그 차고지를 신고를 하고 21년도부터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차고지가 포항이 아니에요. 그런 캠핑카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택가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한두 달을 여기 와서 그걸 사용을 하고 겨울 내도록 한 7, 8개월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구 지역도에. 그런데 우리가 뭐 화물차에 대한 우리가 뭐 주야간 시간에 어떤 주차 문제는 우리가 오래된 또 그런 숙제지만 그거는 그래도 생산 활동을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동이라도 하지만 이런 대형 캠핑카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4개월, 5개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또 이게 어떤 해결 방안이 지금 없어서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계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과 또 추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오천 같은 경우에 코아로 옆에 주차장 안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 10세대의 캠핑카가 무작위로 5, 6개월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려고 하니 연락도 안 되고요. 답변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번호판이 없는 화물 트럭이 우리가 주택가에 산재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구청에서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래도 어떤 뭐 처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도로 개설이나 인도를 개설할 때 이미 과거에 40-50년 전에 건축물이나 주택이 먼저 형성되고 향후에 차후에 도로나 인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거는 공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민에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지금 신고를 해서 어떤 뭐 주차 이제 그런 벌금을 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향후에 차후에 우리가 도시가 읍면동이 이런 경우는 먼저 건축물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고 인도가 개설될 때 그 사유지를 양보를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야간에, 예를 들어 주택가에 8가구, 10가구가 있는데 야간에 그 인도 도로가 아닌 인도 부분에 약간 걸쳐져 있어서 주차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인도에 1cm, 정말 1cm, 5cm 자로 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사진을 찍어서 서로 간에 지금 가태료를 스스로가 지금 이런 분쟁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조사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그 구역을, 우리가 상가 지역을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야간에 우리가 허용되는 구간이 있듯이 그런 일정한 부분에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주차 용도로서 조금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서로가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라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속을 하고 하지만은 일반 캠핑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이 사실 많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북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잘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더 고민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라든지 우리 소규모 이제 주거지역의 인도 부분에 주차하는 것도 대해서도 이제 야간 일정 시간에는 뭐 주차 단속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유예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이제 관련 부서하고 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본청의 교통지원과든지 같이 한번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 예,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남구청 산하의 이제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오늘 함께 이렇게 연초에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흰남노 태풍이 이제 지나간 지 이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는 관련된 과에서 빗물 펌프장이라든가 또 연소형 빗물 바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이제 발빠르게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대송 지금 칠성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하천 정비를 지금 이미 이제 한 90% 정도 완료를 한 상태인데, 남청교는 청장님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청장님 이제 본부에 계셨을 때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들은 이제 정비가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아마 통수 단면이 충분하게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왔을 때 남청교가 통수 단면을 전체를 이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뭐
청장님께서 아마 더 잘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담당 우리 하천부서죠, 그죠? 하천부서하고 도로과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빨리 좀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장 그 남구청 차원에서도 이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는데 그 남천교 때문에 지금 대성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구청 차원에서 이거를 좀 빨리 그 교량을 뭐 들든지 아니면은 그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토사를 처리해서 통수담이 나오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빨리 좀 찾으셔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청장님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힘남로 이후에 그 경상북도에서 이제 그 하천을 일부 이제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보다는 많은 통수 단면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전에보다는 위험성이 좀 떨어졌지만은 항상 이제 남천교가 문제인데 남천교도 우리가 이제 기본 용역을 줘갖고 저희들이 그 전체 개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동 승고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있었고 그 원래 그 당초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실시 설계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건설과에서도 아마 오늘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이 안 되면 다음 예산 때에도 아마 저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예. 그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흰남로 이후에 이제 그 제네리 주민들이 다 침수가 돼갖고 뭐 전국 방송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들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재난 그 복구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셨고 이게 지금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이거를 그냥 방치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예산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에 만약에 비가 와서 그 칠성천에 통수담면 나오는데 이 남천교로 인해서 만약에 범람이 된다 이러면은 또 포항시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구청 차원에서도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용역이라도 해서 이거를 선고를 하든지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빠르게 좀 찾으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도 그 뭐 도로 부서에 건설과에 계속 이제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거는 뭐 정책 질의는 아닌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재래시장에 이제 그 노점상 단속을 남구청에서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혹시 관련된 과장님 누구 계시는 건? 예, 단속을 나오셨던데 그 단속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아마 그 우리 구청 보고 때 재래시장의 불법 노점상 단속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이동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동식 자판들은 뭐 그 재래시장의 특성상 설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고정형으로 해놓는 그 자판들이 있습니다. 그 앙카를 박는다든가 특수한 어떤 그 공법을 이용해서 그 시설물을 아예 고정해놓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동형은 불이 나도 재래시장에 불이 나도 치우고 소방차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고정형들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래시장의 화재 시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남구 쪽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계도해서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 우리 정책질의죠. 정책질의 마무리하고 세부 넘어가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함정호 의원. 예, 오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함정호 시의원입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저 남구청 청사가 업무적으로도 볼 때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지금 뭐 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공약 사항 중에도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구청 이전에 관련해서 이런 공약을 또 제시한 분도 계시는데 여기 남구청 이전에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읍면동 지금 공무원의 결혼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결혼으로 인해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하나 이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충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선 이제 결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결혼이 60명입니다. 현재 북구에 비해 좀 결혼 인원이 좀 많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이나 읍면동 각 부서별로 기본이 한 2명 정도, 최소 2명이 결혼이고 많게는 4명, 5명까지 결혼된 부서가 있는데 이게 좀 이게 결혼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힘들고 직원들이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복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남구 복직자든 뭐 북구 복직자든 간에 우선적으로 우리 남구 읍면동으로 배치해달라는 우리가 요구가 있었고 그 1월 인사 이후에도 복직자가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이제 결혼이 많은 부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복직자가 계속 나오든지 신규 인력이 전입이라든지 있으면은 저희 남구 위주로 해서 지금 1년 충원을 해달라고 좀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해서 대체 인력을 그 예산이 있으니까 수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구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또렷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뭐 본청 재정관리 청사 관리기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운동장에 우리 남구청이 들어온 지가 거의 뭐 오래됐는데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다 됐는데 참 어디 보면 이제 청사 같은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 뭐 위치가 어디 됐든 간에 새로운 남구 청사가 뭐 있어야 된다는 그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재정관리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양 수고했습니다. 저 지금 시간 관계상 청량님의 이제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과장님들 함께 질의하실 위원입니다. 청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좀 청량한테. 예. 자, 김정우 위원장님. 네, 남구 의원님들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게 의회 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남북구 공통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드렸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왔어요. 예, 세무과장입니다. 발언대에 나왔어요. 발언대. 올해 징수 목표액이 지금 이제 남구에서는 2,762억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보다 최종 징수액보다 한 2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지금 그죠? 목표액이 200억은 아니고요. 예, 140억 줄었습니다. 하여튼 줄었습니다 그죠? 예. 징수한 금액보다는 좀 많이 적게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세입 여건을 보니까 부동산 취득 감소 그리고 법인 소득 감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적게 잡은 어떤 통계치가 나와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까?
예, 지난해도 징수 실적에 이제 기반해서 내년도의 변동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부동산 시세가 지금 5천억대 있다가 지금 4천억 중반쯤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힘넘는 이후에 경기 회복 단계에 있다가 다시 또 뭐 관세 때문에 내년도 전망이 조금 불편하게 좀 감소해서 전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시세 수입이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 그게 우리 남구 12억이 반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법인세 같은 경우야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제한적이잖아요. 어떻게 방법을 찾기가. 근데 부동산 취득 감소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본청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하고도 이 구청 세무과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까지는 제가 보니까 신규로 공동주택을 많이 이렇게 건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멈췄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악순환이 뭐냐? 기존 주택이 또 이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존 주택이 매매가 안 돼요. 예. 그거를 근간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완전히 지금 포항에 지금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입니다만은 이런 말도 해요. 심지어 심하게 재산권이 침해당했다,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동산 기존 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결국으로 포항시 전체 사업 중에서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세입을 잡는 양구청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네, 맞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전부 세입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만큼 세무과장님이 시의 정책 쪽에 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 또 새로 뭐 공동주택을 몇 세대 건립하니 이런 거에 또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주문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예. 제가 이제 몇 년째 구청 주요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합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예,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한 8건에 하셨네요, 그죠? 24년도 15개소 정도 했고. 근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어촌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지원해서 만약에 해놓고 난 뒤에 이 집이 없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그 빈 토지가 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걸 혹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집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이 없어지면 이게 양도소득세가 한 40% 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재산적으로는 이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민원인하고 충분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도록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가 이제 여러 가지 법들에서 추진되는데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이고 저희들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인데 구청에는 지금 예산이 연간 2천만 원 정도 해서 한 집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농어촌의 이제 빈집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건축을 이제 앞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양도소득세 관련 뭐 이런 사항들은 거의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어떤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답변은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짐을 허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네, 구청에서 하는 분이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네. 그냥 이 구청에서 이렇게 이 방치해둔 농어촌의 빈집을 환경 미화 차원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철거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물론 뭐 담당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주어진 시간이 12시 때문에 조금만 남겠는데 먼저 최강희 이거 먼저 하시고 발언권 줄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발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강일 시장입니다. 우리 건축학 과장님 다시 이제 어제 제가 한 민원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남구에 누가 인구가 준다 했는데 북구로 이사 갈까, 영천으로 이사 갈까, 5만 대 이사 갈까 그러는데 뭐 인구도 별로 없는데 전원주택을 지어 갖고 좀 살려고 왔는데 논밭을 사서 뭐 저 공장이 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망권하고 1조 원 때문에 이렇게 뭐 화병이 나고 죽을 지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또 그 공장이 땅을 사고 또 한 4층을 지으니까 이제 억울해 갖고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는 허가가 내줬어요. 내줬는데 아마 민원을 넣을 것 같은데 이분 입장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과연 이런 민원 많이 오지요? 네, 네.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조망과 1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피해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건축법상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1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1조는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관련 그 법령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요, 도로에 비해서 한 2m 정도 높게 성토를 또 해요. 그 슬라그 성토 가능합니까? 성토는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형태가 어떤 뭐 이렇게 폐기물이면 안 되지만 그런 재활용 골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민원 접수되시면은 그 현장을 꼭 보시고 한번 좀 좋은 방안을 한번 꼭 연구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 들어가서 줬으면 또 이런 일이 누가 이래. 자, 아까 그 전에 누가 먼저 선더라? 자, 그러면 예, 박치건. 네, 박준영 의원입니다. 건축학과장 한 번 더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건설 그다음에 건설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건축허가과가 본청 건설과하고 남구청 건축허가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허가 문제인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 허가는 이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층 연면적 기준으로? 네네. 청수와 연면적 기준이고 네. 개발행위 허가 산지, 농지는 아니 그러니까 건축 허가 면적만 어느 정도 돼야 남구청 건축 허가 커버를 하시는 2,000제곱미터 이하. 2,000제곱미터 이상. 네. 600평 미만. 동당 건축물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대성면의 사설 음식물 처리장은 남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는 아니시죠? 남구청 소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지금 건축허가 서류 신청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지금 진행 현재 건축허가과 업무 보고로 보면 그 허가 기간의 단축 여부를 목표치를 설정을 했어요. 닥터치를. 네. 그래서 지금 평균 처리일이 21일이라고 했는데
계획일은 15일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설 음식물 처리장이 신청 들어왔으면 언제까지 그 판단을 하시고 허가를 내주실 예정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건축 허가하기 전에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이 이제 먼저 검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적정성 검토 보고는 이미 끝이 났고 개발부서 다 회람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허가가 들어왔으니까만 남구청 건축 허가과가 최종 책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적정성 통보에 따라서 나머지는 이제 건축허가 개발행위 지금 허가를 과장님 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적정성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그 건축 허가 반려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사전에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 허가를 접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의 이제 관련 부서의 사항들이 검토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데 개발행위 심의를 거쳤고 거기서 이제 조건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 조건을 지금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그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공문으로 통보 온 사항이 오진 않았다. 아니고, 네. 거기 혹시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해결하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제가 지금 그래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로 그 건설교통과장님. 뭐 조금 전에 우리 최혜곤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희난로가 있었을 때 문제의가 관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하천은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남구청에서 하는데 세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세천입니다. 비법정 하천입니다. 세천은 저희들 그 본청은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는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천 관리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구청은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새마을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에 세천이 어느 정도 있는 파악했는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 주셔야 되고요. 예, 예. 저희들이 여름철만 되면 여러 가지 뭐 태풍에 여러 가지 사정 호우로 집중 호우로 여러 가지 범람하는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세천에서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천에 부과되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소하천, 지방하천 위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누구보다 과장님들이나 시설직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매몰된 다시 말해서 폐도된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도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가 있는데 보상이 한 30% 끝난 상태에서 그게 폐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도로 기능은 없어지면서 이미 포항시 세수에서 이미 보상금은 나가 있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그중에 30%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도로의 소재지는 여전히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부개선법 이런 놀부개선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정도는 업무 파악이 좀 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뭐 과장님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지금 이 시나리오는 각 없는 동장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빼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신 정덕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들이 포항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제1선에서 애시는 읍면 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께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해남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본청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